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1일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민주당 내에서 대표적인 소신파로 불리는 금태섭 전 의원이 오늘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열린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면전에서 야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쓴소리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정가 움직임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동안 금태섭 전 의원 하면은 민주당 내 대표적인 소신파, 네. 또 쓴소리를 하는 그런 의원으로 이렇게 알려져 왔는데 그렇게 뭐 알고 있는데 네. 오늘 민주당을 탈당을 했습니다. 네. 탈당의 변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실 탈당의 변, 읽어보시면 그야말로 지금까지 민주당을 걱정하고 우려하고 또,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도 비판해왔던, 사람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지금의 민주당은 편가르기로 이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범법자, 친일파로 몰면서 끝내 토착외국까지 이렇게 취급을 하는, 윽박지로 취급을 하는 그런 정당으로 전락했다. 우린 항상 옳고 우린 항상 이겨야 하기에 원칙을 저버려도 상관없다. 이런 정당에서 사실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탈당의 변을 썼습니다. 그 내용을 일부 얼핏 보니까 네. 민주당 내에서는 좀 소신 있는 발언, 네. 의원으로서 자기 목소리를 내면은 네. 내부에서 총질을 한다. 이렇게 좌표를 그렇죠. 찍어 가지고 네. 아주 폭탄 문자를 날리고 악플을 달하는 그런 행태들도 지적을 했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도 나타난 것 같아요. 과거에 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끌던 그렇죠. 민주당은 지금 같지는 않았다. 근데 지금 다른 민주당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자신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87년도 이후에 대선에 나왔을 때 김대중 대통령을 찍었고 후보를 찍었고 그 이후에 계속 지지해왔고 당원으로 있었던 정당을 떠났다 안타까워하면서 문제는 이겁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과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이러지 않았다. 이 정당을 이러지 않았다. 이러지가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목소리를 포용하고 수용해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당이 너무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즉 어떤 의미에서는 노무현 대통령보다 김대중 대통령 때가 더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정당이 좀 차이가 있죠. 김대중 대통령만 하더라도 결이 좀 다릅니다.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만 하더라도 총재라는 이름으로 정당이 있었고요. 일사불란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공천권도 주고 사실 정치 자금도 주고 이런 좀 정당의 민주화가 아직 진행되기 전에 어떤 정당이거든요. 그런 정당 내에서조차 김대중 대통령 이 당을 운영하면서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을 이렇게 불러다가 독려를 했던 기억이 나요. 아니, 그 대표적인 게 재선의 정동영 의원이 대통령 앞에서 네네. 당시 최고 실세인 동교동계의 좌장인 권노갑, 그 당시는 아마 의원이고 부총재 정도인가 이렇게 됐을 겁니다. 네네. 네. 권부라고 불렀는데요. 권노갑 부총재라 해가지고 권부. 그렇죠. 네네. 그거를 아주 직격을 해갖고 그래서 권노갑 부총재가 물러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계에서를 떠나버렸어요. 그럴 정도로 당내 민주화가 어느 정도 통했고 또 자기들의 소신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있는데 지금은 뭡니까? 완전히 거수기고 여의도 출장소 아니에요. 거의 이 북한 다큐멘터리, 북한 그러니까. 뉴스 보면은 왜 이렇게 딱 이거 수첩 딱 드는 공산당의 그러니까 노동당이랑 똑같죠.
아니 노무현 대통령 때도 저 기억이 납니다. 유인태 정무수석 예, 당시에 골프장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유수석이 갑자기 그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대통령님 이건 아닙니다라고 고함을 지르는데 나중에 이제 멋쩍어 하지만 아이 왜 그랬어? 뭐 하고 한마디 하고 딱 끝내버리고 그게 아주 일화로 전설로 남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그런 것들을 수용하는 문화. 대통령이나 혹은 총재로서 또는 노무현 대통령은 당대표는 안 했습니다만 어쨌든 정당이 그렇게 움직이고 대통령한테도 자당 출신의 대통령한테도 비판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비판은커녕 다른 어떤 목소리에 그러니까 비판한 것도 아니에요. 아 이거는 이런 쪽이 더 낫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입을 틀어막고 그렇게 이 틀어막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윤리위에 제소를 해서 경고를 하고 이런 식으로 당을 몰아붙이고 당원들을 몰아붙이는 이런 정당은 민주당 역사상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금태섭 의원이 징계를 받은 것도 그거 아닙니까? 패스트트랙 그 공수처법 처리에 기권을 한 거예요. 그렇죠. 반대한 것도 아니고 평소 소신을 어패. 의원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표결한 거를 가지고 징계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이른바 조금 박해라는 신조어가 생겼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지금 현역 의원으로는 박용진 의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네요. 세 사람이 전부 다 이제 이 목소리를 이제는 내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제 남게 되고 외롭게 정말 박용진 의원 혼자 남게 됐는데 금태섭 의원의 공수처 반대 당론 어긴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금태섭 의원이 공수처를 왜 반대했느냐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금태섭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공수처법이 계속 존재했을 때 상대당이 야당이 만약에 그 집권을 했을 때 그러면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 할 거냐 공수처법을 만약에 이 의도가 나쁜 그런 세력이 집권을 한다. 지금 야당의 의도가 나쁜 게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모든 사람이 선하기만 하다. 모든 권력이 선할 수만은 없지 않느냐. 권력의 속성상. 그렇게 해서 이 공수처를 갖고 휘두를 때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휘두를 때 그것을 어떻게 막겠느냐. 내 정권, 내 집권만 생각해서 법을 만드는 건 그건 위인 설법이다. 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거든요. 나는 한마디가 사실은 정말로 생각해야 될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뜻을 따라야 되고 각각의 헌법 기관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론을 따른다, 따라야만 한다. 이건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민주당은 사실 민주주의 정당이 아니다. 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당론을 먼저 얘기했고 나는 이걸 반대합니다. 그리고 반대하겠습니다. 반대표를 하겠습니다라고 한 사람을 이렇게 경고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 박해를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사실 민주당이 민주주의 정당이 아니라는 걸 여실히 드러내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금태섭 전 의원은 조국 사태 때도 제대로 된 목소리를 좀 냈다가 네. 대깨문들한테 아주 호된 곤욕을 치렀고 그 이전에 징계 이전에 이미 당에서 강서 가박 아닙니까? 네네. 거기에 공천을 떨어뜨려 버린 것 아닙니까? 사실상. 그렇죠. 그만큼 정치인한테는 생명줄을 끊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다시 징계까지 하는 그런 이중적인 처벌을 지금 한 거거든요. 이건 민주주의 국가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문제는 지금 과거 이해찬 대표는 걸핏하면 항구령을 내려갖고 입도 뻥긋 못하게 했어요. 네. 그러면 이낙연 대표가 되면 좀 나아질 줄 알았더니 이분은 그런 권위라든가 카리스마도 없고 그런 장악력도 없다 보니까 대깨문 청와대 눈치만 슬슬슬 보는 것 같아서 과연 이낙연 대표가 왜 있는지. 저는 그래서 금태섭 지금 그렇죠. 전 의원도 실망감을 표명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뭔가 좀 달라지겠지. 이낙연이가 대표가 되면. 그런데 달라진 건 없이 오히려 더 눈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낙연 대표의 최근 이
언행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어떤 자리에 가서 공식 석상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기사화됐는데 기사 제목이 이거예요. 이낙연 문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이거예요. 저는 깜짝 놀란 게 이해찬 대표가 대표 시절에 한 번도 문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는 그런 멘트를 한 적이 없어요. 다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내가 이걸 지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그렇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당대표죠. 더군다나 이해찬과 이낙연의 차이는 이낙연은 대권의 꿈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7개월밖에 없어요. 앞으로 시간이. 그러면 대권 주자가 지금 계속 문 대통령은 이렇게 말씀한 가라사대 정치. 문 대통령 가라사대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이렇게 낮춰가면서 한다는 건 친문 당원들 나 찍어주세요 하는 거잖아요. 대표분들한테 아부하는 거죠. 국민들한테 자기 기반이 없다 보니까 지금 뭐 지지율이라는 것도 이재명한테도 밀리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결국은 자기 지지율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얹혀 있는 지지율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대표가 된 뒤 한 2개월여 되는 것 같은데 전혀 성과도 내지도 못했고 나름대로 어떤 색깔이랄까 차별성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가장 또 최근에 그 부동산 관련해서 사과합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후속 정책을 못 내놓는 거예요. 그럼 사과하면 정책을 바꿔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못 내놓는 게 뭐냐면 친구들이 비판하기 시작했거든요. 아니 부동산 정책 잘하고 있는데 왜 사과야?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아무 얘기도 못하고 그냥 사과 한마디 하고 그냥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당대표냐. 그러니까 이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를 사실 당대표가 딱 나서서 이런 목소리, 당에서는 이런 목소리 있고 저런 목소리도 있는 게 살아있는 정치고 살아있는 정당이지 하고 한마디로 딱 정리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경고 조치에서 재심을 요구했는데 5개월 동안 아무 얘기도 없고 대표가 두 번이나 바뀌었는데도 꿀먹은 벙어리다. 금태섭 의원이 답답해하는 게 이게 정당이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내로남불, 말 바꾸기, 말 뒤집기, 일관성 없는 거 여러 문제들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금태섭 의원이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민주주의적인 정당의 모습이 완전 소멸됐다. 네. 거기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뭐 그 이후 어떤 정치적 행로를 걸을지는 알 수 없지만 더 이상 민주당에 발을 담그고 있을 이유가 없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금태섭 의원은 사실 아버님 부친부터 판사였고, 금병훈 판사였고, 사법파동으로 꼿꼿한 그런 그 판사의 길을 겪으면서 사법파동 판사직도 벗은 분 아닙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는 그런 태도. 근데 금태섭 의원의 탈당은 사실상 어떤 생각이 드냐면 민주당이라는 정당에 정말 조종을 울리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나마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마저도 포용하지 못하는 정당이 스스로 민주주의를 보이지 못하면 그 정당이 집권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집권에서도 역시 민주주의 원칙을 버릴 텐데요. 그러니까 정당 활동 자체가 민주적이어야 그 정당이 사실은 집권을 해야 하는 어떤 그런 그 의미가 있는데 현재 민주당은 그런 정말 이런 단 한 사람 전 의원의 탈당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켜내지 못하는 정당이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그런 날이 아닐까 싶은 거죠. 20년 무슨 50년 집권을 하겠다는 민주당이 말씀하신 대로 제 목소리 내는 의원 한 명, 그것도 전 의원 한 명도 포용하지 못하면서 무슨 20년 집권론을 들먹일 수 있겠습니다. 참 안타깝고요. 또 국민의힘도 좀 소리가 나오네요. 그동안 뭐 여러 가지 파열음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그렇죠. 어제 김종인 대표가 당 상임 고문들하고 아마 비대위원장 된 뒤에 처음 자리를 가진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 상임 고문회의 의장이 박관영 전 국회의장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박관영 전 국회의장이 마음을 먹고 좀 쓴소리를 한 것 같아요.
야당답지 못하다. 뭐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뭐 어떤 얘기가. 저 두 가지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순서를 하겠다. 그 순서인 즉슨 야당은 야당다워야 된다. 즉 두 가지죠. 야당이 야당다우려면 정책을 내놔야 되고 좀 더 공격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 비판하지 않으면 야당할 이유가 없다. 그렇죠. 그리고 정책 대안을 내놔야 된다. 그런데 지금 그 국민의힘을 보면 그 두 가지가 없다. 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이야기한 게 좀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나는 지금 그 두 번밖에 이런 자리가 없다. 없었다. 그 한 번은 어쨌든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탓은 아니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정치 스타일에 대해서 저는 좀 비판을 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하면서 사실 이 고문단만이 아니라 중진 의원 연석회의 이것도 거의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즉 다른 목소리, 그러니까 이것도 다른 목소리라기보다 어떤 목소리들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금태섭 전 의원 케이스랑 저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카리스마도 있고 그립 장악력도 있고 또 이슈를 이끌어내는 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지금 보면 그냥 원톱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팀플레이 같은 것 또는 정당의 어떤 목소리도 듣고 그걸 반영도 하고 이런 그러니까 민주적인 어떤 정당의 활동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안 보였다는 것. 그걸 박관영 국의장이 지금 지적한 게 아닌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뭐 단점이랄까 좀 지적할 부분이 소통 부족 아니겠습니까? 예, 예.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마이크를 독점해 버리니까 예.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할 기회가 없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인물을 부각시킬 그런 기회가 자체가 봉쇄가 돼버리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교수님. 그 말씀이. 오히려 정확합니다. 본인은 뒤로 빠지면서 그런 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국민들한테 내보이고 정책도 적극적으로 발표하도록 그런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본인이 모든 정책이고 뭐 마이크고 다 독점해 버리니까 그렇죠. 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한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아마 박건용 전 국회의장도 쓴소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는 별도로 최근에 영남 세력을 중심으로 김종인 때리기 이런 것들이 좀 당내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것 아니냐. 네. 그러니까 지금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도 비대위를 끝내자. 네. 그런 얘기를 했고 뭐 장제원 의원은 뭐 지속적으로 대표적인 김종인 어떤 정치 리더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지 않습니까? 두 분 다 부산 네, 분이고 부산 또 뭐 출신이고. 박건용 전 국회의장 그러고 보니까 부산에서 그러고 보니까 또 정치를 그러네요. 오래 했는데 네. 마침 또 얼마 전에 부산에 가갖고 지금 부산시장으로 이렇게 비전을 제시할 만한 큰 인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자당 후보들을 디스한 것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네. 거기다가 또 김병준 전 비대위. 비대위원장 이런 분들도 지금 상당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이분이 이제 또 이제 TK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연장선상에서 당내에 이런 파열음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요. 네. 아니 그건 사실 당연한 거죠. 첫 번째는 다른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라는 전제하에서 그런 목소리들이 나왔어야 됐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통 부족이다. 예. 즉 의원들을 만나거나 중진 의원들을 만나거나 조선을 만나거나 자꾸 만나서 자기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이야기도 듣고 그것도 반영이 되고 이런 이게 이제 사이클이 그러니까 순환이 돼야 되는데 지금 비대위원장으로서 사실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 또 비대위원들도 사실 있으나 마나 뭐 비대위원들 목소리도 전혀 모르겠고요. 그런 점을 지적하는 것도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인물을 키워내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지지율이 정체된 가장 큰 게 아니 만두 가게가 있는데 뭐 간판 바꾸고 다 망한 가게를 다시 리모델링하고 뭐 인테리어 바꾸고 주인도 바뀌고 뭐 다 좋은데 만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진열대에 만두가 맛있는 만두들이 쫙 보여야 이 집 가서 이 만두 먹자라고 해야 되는데 그 진열대에 자기 그 선전만 자기가 이야기한 것만 이렇게 그 메뉴판만 이렇게 적혀져 있으면
누가 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걸 판을 멍석을 깔아줘야 되는데 마포 포럼이라고 김무성 전 의원이 한 그런 멍석을 깔고 거기 가서 축사를 하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마포 포럼 중요해요. 그런 자리 마련하는 거. 하지만 그거를 당해서 해야죠. 예. 자기가 판 깔아갖고 자기가 그 사람들을 해야죠. 그런데 가서 여긴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면 저도 사실 비대위원장으로서 처음에 지금 이분밖에 없다, 이분이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수개월 동안 뭐 하셨나? 지금 뭔가 이제 결과물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사실 생각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민주당도 당내 민주주의가 실종됐다. 그런 차원에서 금태섭 전 의원도 탈당을 했습니다마는 국민의힘도 야당이 실종됐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과 동시에 과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 자리를 맡아서 뭐 다른 걸 다 치우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종근 국장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인물을 키워내는 것. 그 인물이라는 게 바로 내년 재보선,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감, 그리고 대선 후보감을 부상시키고 부각시키고 찾아내는 건데 그런 역할을 제대로 과연 하고 있느냐, 이런 의문들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쓴소리에 대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고깝게 들을 일은 아니고 뼈아프게 들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